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가 빠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공격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 러시아 대사 또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에서 연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곳에서 또 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재 정세 좀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보시기에 침공 현실화 가능성 이제 직전에 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굉장히 그 폭격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긴박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조금 한 걸음 나와서 보면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그런 간헐적이고 지속적인 국지전 형태의 폭격이라든가 무력 충돌이 2014년 이래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거는 휴전 협정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번은 조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라든가 러시아 측이 굉장히 이제 큰 요구를 한 거죠. 안보 질서라든가 안보 우려에 대한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좀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외교부라든가 푸틴 대통령이 한 2월 7일 날 또 공식적으로 전한 바가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이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외교부에서도 서면으로 미측에 대한 그 반박 논리를 서면으로 보내면서 거기도 이제 분명히 자기들은 공격할 계획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러시아가 제안한 그런 안보 요구에 대해서 이거를 아주 저평가한다든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꾸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걸 왜곡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대한 이제 미러 간의 어떤 입장 차이를 좁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지전 형태의 무력 대결이 좀 향배가 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향성이 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저희가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또 연일 계속해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공실 수도 이외에 주요 도시들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전달했다. 이 내용인데요. 혹시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서 일어나는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히 군사 안보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 그리고 이제 세력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정보전 또는 심리전까지 이제 같이 가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론에 대해서 이제 서방이라든가 미측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봐야 할 것 같고 러시아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러시아 측 입장을 잘 이렇게 균형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한쪽에 쏠림이 없이 이제 잘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서로 간에 이제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또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전초전 형태의 모습이 더 보이고 또 이 러시아의 요구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만일 미국이 거부한다면은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미국이나 서방은 그걸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아무래도 이걸 이제 대화로서 더 풀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연합훈련이 현재 시간 20일에 종료였는데 이게 또 종료 직전에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이제 러시아 측 설명에 의하면은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서 그 러시아의 그런 진지한 입장을 좀 관철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자기들은 설명을 하고 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건 아니다. 자기 영토 내 그 부대를 설치한 거라든가 벨라루스하고의 합동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서방 측은 또 그걸 보는 시각이 달리 보는 데에는 역시 양측 간의 여러 신뢰 구축이라든가 서로의 그런 안보에 대한 인식이 점점 이제 격차가
커졌다. 예. 그런 점에서 서로 불신의 이제 출발점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정부군 그리고 친러 반군 간의 교전이 또 격화하는 모습인데 네. 이게 나중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번질 글쎄요. 가능성이 혹시나 있습니까? 네, 글쎄요. 이제 전면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 저도 보이는데요. 예.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하나는 이게 전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예.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이거를 감행했을 때 손익 계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하는데요. 예. 첫 번째 외교적 측면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가 작년 12월 15일 날 아주 공개적으로 서면으로 미 측하고 나토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를 했단 말씀이죠. 예. 하나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또 그 나토 가입을 이제 확장하지 말아달라.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97년 이후에 가입한 나라들 그러니까 구소련 시대의 이제 동맹국이었던가 구소련 지역인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중앙아시아라든가 이제 그 조지아 같은 나라죠.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군사 활동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군사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예. 그것도 우선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배치했으면 그걸 좀 철수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동부 지역 지금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러시아의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익이라든가 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그거를 자치 지역으로 좀 인정을 해달라고 이제 합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4가지를 크게 예.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 측이나 나토는 검토해 보더니 이거는 일부는 뭐 고려해 볼 수 있으면 말하자면 군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토의 가입을 이제 개방되어 있는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동진을 하지 말아달라든지 또 나토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가한다든지 이거는 넌스타터 그러니까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예. 되돌려 보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로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핵심 이익이 거부됐다라는 데 대한 아주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그 2011년 5월부터 이렇게 쭉 준비했던 거를 실제로 이제 더 강력하게 19만 명까지 이렇게 병력을 이제 증강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서방의 그 답변을 받으니까 다시 이제 2월 17일 날 이번 달에 다시 이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는 없는데 이걸 좀 외교적 협상으로 좀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예. 더 이제 무력 격화가 이루어서 전면전까지 갈지 하는 게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과연 대개 전쟁이라고 하면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얻을 수 있는 이득, 예상되는 이득을 이제 균형을 해봐야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그렇게 무력까지 써서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그 부분을 좀 치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 대통령도 뭐 본인이 그 안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실 이런 이제 긴장 국면을 통해서 러시아도 뭐 꼭 손실을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유가 측면에서도 지금 2016년, 7년 때는 한 50불 미만이었거든요. 제가 러시아 근무할 때도 유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재정의 한 50%,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예산의 몇백억 된다, 몇백조 된다. 그러면 그 절반이 이게 석유나 가스 수입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2배로 늘어났어요. 지금 거의 90불, 100불대로 올라가니까 배럴당. 푸틴 입장에서는 뭐 이건 괜찮은 장사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군장 국면에 대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쉽게 전면전으로 나가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명분도 쌓아야 하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교섭도 해봐야 하고 이제 손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백악관에서 원칙적 수락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냥 예. 수락이 아니고 또 원칙적 수락인데 네네. 이건 좀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예, 부분일까요?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월 17일 날 이렇게 러시아가 그 서면으로 그 답변을 보내니까 이제 미러 간에 그러니까 외교장관 회담을 하자 하고 내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죠? 주에 예, 이제 베네바에서 열리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행동, 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그 대화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당장은 이제 그렇게 격화는 되더라도 예.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미러 간의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미러 간의 외교장관 회담은 결과를 보되 그것도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침공한다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화로 국면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제 네. 청와대도 네. NSC 긴급 점검회를 열고 또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의 보호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경제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입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면밀히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그 정부의 외교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예. 비교적 신속하게 기민하게 아주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추가적으로 더 이제 봐야 할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경제 안보 이슈가 앞으로 커질 겁니다. 유가도 문제가 되고 식량 자원 문제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건 외교 안보적인 함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나라의 경우에 이런 주변 국가의 어떤 그 균형적인 그리고 서로의 이제 안보 입장을 잘 고려를 하는 예. 그런 그 편중되지 않는 좀 다변화된 외교를 좀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지만 예. 우리의 또 자주 국방이라든가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의 관계를 대화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또는 국민들이 그거를 또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예. 하는 노력이 앞으로 더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러시아 대사 또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 국제 정세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